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문학 세미나 온라인 수업이고요. 최대한 압축적으로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수업을 보는데 드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압축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옛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건 뭐냐? 이겁니다. 밤하늘은 왜 까말까? 밤하늘은 왜 까만색일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데요. 사실 당연하게도 해가 없으면은 요 해가 밤에는 없어지죠. 그러면 당연히 해가 없으니까 까맣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좀 고대에도 똑똑한 사람들, 고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옛날에도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뭐냐? 자, 지구가 여기 가운데 있어요. 지구가 가운데 있고 만약에 우주가 무한하고 그다음에 별이 균질하게 있다면, 그러니까 별이 균질하다는 건 태양 같은 녀석들이 우주에 그냥 골고루, 별이 균질하다면은 지구가 여기 있죠. 지구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곳에 제가 지금 이렇게 썼지만은 요 점점점점을 전부 다 별이라고 생각할게요. 별들이 이렇게 균질하게 있겠죠. 그리고 더 먼 곳에 또 별이 균질하게 있겠죠. 또 더 먼 곳에 또 별이 균질하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먼 곳에서 오는 빛은 세기가 약하겠죠. 우리가 어떤 파장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하기 때문에 약해질 텐데, 약해진 만큼 더 많은 별이 있을 테니 여기서 오는 불빛 크기를 1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오는 별빛도 크기는 1, 그리고 여기서 오는 별빛도 크기는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다 한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R만큼 떨어진 곳에서 오는 별빛의 세기가 1인데 문제는 우주의 크기가 무한하기 때문에 지구에 오는 빛의 세기는 무한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즉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구로 만약에 우주가 무한하다면 지구에 오는 빛은 무한하기 때문에 밤하늘도 마찬가지로 빛이 있을 거다. 따라서 우주는 무한하다. 이런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요거를 생각한 아저씨가 누구냐? 요게 케플러고요. 자, 케플러가 되게 많은 법칙을 만들었는데 이 케플러 법칙을 정리한 사람 있죠? 뉴턴. 뉴턴은 케플러의 법칙을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케플러 말 맞다나 우리의 우주가 유한하다면 자, 우리 뉴턴 씨가 뭐를 발명하신 분이죠? 그렇죠. 만유인력을 발명했죠. 자, 그래서 우주가 유한하다면 이 만유인력에 의해서 그냥 우주는 수축할 거다. 따라서 우주는 무한하며 균질해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한하고 균질하다가 중요한데요. 이게 뭔 의미냐? 예를 들어서 우주가 유한하고 균질하지 않다고 생각해 볼게요. 균질하지 않다는 건 여기는 밀도가 밀하고 이 가에는 밀도가 좀 덜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밀도가 소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중력이 세고 여기는 중력이 약하니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수축을 하겠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얘기하는 거죠. 또 만약에 균질한데 유한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균질하다는 건 이거죠. 별이 밀도가 골고루 이렇게 동일하다 하는데, 자, 밀도가 아무리 동일해도 우리가 이제 여기 가운데 부분을 보면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사방팔방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도 끌리지 않겠죠. 근데 이 가 있는 녀석을 보면은 만약 유한하다고 하면은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균일한데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없죠.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수축해야 된다. 따라서 이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주는 이렇게 끝이 있으면은 무조건 어디론가 수축하기 때문에 무한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한 방향성이 없게끔, 이게 뉴턴이 생각한 우주입니다. 자, 근데 뉴턴 시대가 끝나고 아주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 누가 나타났죠?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운 허블 아저씨. 우리 지구과학 시간 때 배웠는데 허블 아저씨가 이제 뭐를 발견했냐? 멀리 있는 천체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 지구로부터.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다면 이게 그닥 이상하지 않을 텐데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죠. 따라서 우주는 팽창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이 팽창한다는 것에서부터 이제 뭐가 또 도출됐냐? 팽창을 하되 지구로부터 멀수록 더 빨리 팽창한다. 라는 사실도 도출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빛보다 더 빠르게 팽창한다. 이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게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여쭤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거 좀 알아야 될 게 우주, 즉 시공간은 물질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공간, 즉 우주가 빛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는 것은 상대성 이론에 모순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상관이 없고요. 빛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도출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의 범위는 한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를 이걸 뭐라고 부르냐?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부른다. 자,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왜 밤하늘은 왜 까만가에 대한 답을 도출할 수 있죠. 아주 먼 곳에 아주 먼 곳에 별빛은 지구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빛은 절대로 우리 지구에 도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우주는 팽창하고 있구나라는 사실과 함께 우주의 크기는 무한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과 우주가 무한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사람들이 갖게 된 궁금증 이제 하나 더 있죠. 그럼 우주는 모양은 어떤가?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증을 갖게 됐습니다. 자, 지구는 둥글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구형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은 네모났습니다. 그럼 우주도 어쨌든 우리 그 세상을 담는 그릇인데 이 그릇이 어떻게 생긴 모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좀 논의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학자는 아인슈타인입니다. 자, 아인슈타인의 우주론은요, 허블 시대 이전부터 이후까지 쭉 변하고요. 약간 허블 시대 이후로 아인슈타인의 우주론이 좀 변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좀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한 상태로 우리가 좀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좀 될 텐데요. 아인슈타인은 처음에 허블의 우주론이 나오기 전에 우주는 유한하고 정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했냐?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은 첫 번째 균일하고 등방적이어야 되며, 두 번째로 우주의 평균 밀도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물질이, 자, 우주가 이렇게 있고 물질이 있겠죠. 물질이 갑자기 소멸되면은 평균 밀도가 줄어든 거죠. 반대로 물질이 이렇게 생겨나면은 밀도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즉 우주의 크기는 그대로이며 물질이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주가 만약에 뉴턴도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우주가 이렇게 우주가 유한한데 물질이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빨려 들어갈 거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어떤 우주를 생각했냐? 우주는 말이야 구 모양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주는 구 모양이다. 자, 왜 이런 구 모양을 생각했냐? 자, 구 모양 한번 생각해볼게요. 축구공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축구공의 표면에 이렇게 무늬가 있습니다. 제가 사방팔방에다 무늬를 좀 그려놓도록 할게요. 뭔가 살짝 마음에 안 들지만 마음에 듭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 별에 힘이 작용하는 주변 별들을 보면은 주변에 이렇게 4개의 별들이 있죠. 얘도 마찬가지. 주변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4개의 별이 있죠. 얘도 마찬가지. 여기 이렇게 4개의 별들이 있죠. 자, 어느 한 곳 뭐 특별하게 특출난 곳이 있나요? 없죠. 그리고 유한하죠. 크기도 유한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우주가 구 모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구 모양. 아니 근데 수많은 모양, 예를 들어서 우리 네모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닫힌 도형이면 다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왜 하필 구 모양이냐라고 하면요, 이것 때문입니다. 균일하다라고 했을 때요, 이 균일은요 곡률도 균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곡률도 균일하다. 그러니까 밀도도 균일해야 되는데요, 곡률도 균일해야 된다라는 조건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곡률이 뭐냐? 잠깐만 곡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냥 2차원 선으로 생각할게요. 이 직선과 이런 곡선이 있다고 칩시다. 얘는 우리 상식적으로 곡률이 없죠. 얘는 곡률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도형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는 이건 좀 너무 이런 도형. 여기는 곡률이 좀 크다고 하고요. 곡률이 작다고 하고, 여기는 곡률이 크다고 합니다. 자, 이게 좀 상식적으로는 알 것 같은데 이걸 좀 수학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곡률의 정의는 뭐냐? 어떤 지점에 접한 원의 반지름이 클수록 곡률이 작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자, 요 지점과 요 지점에 접한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자, 접한 원의 반지름이 누가 더 크죠? 그죠? 이 오른쪽에 있는 반지름이 더 크죠? 그래서 곡률이 더 작은 겁니다. 자, 얘와 얘 비교해 볼게요. 얘는 이 지점에 접한 원은 요 정도일 거고요. 얘는 이 지점에 접한 원을 그리려면은 반지름이 무한이죠. 따라서 곡률이 0인 거죠. 반지름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곡률은 무한분의 1 해서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곡률은 지점에 접한 원의 반지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곡률이 일정한 도형, 그러니까 3차원 도형은 3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평면.
어떤 평면? 무한한 평면. 무한한 평면은 모든 지점이 다 공률이 0이죠. 두 번째, 구를 생각하십니다. 구는 자, 우리 잘 알겠지만은 어떤 한 지점부터 어떤 한 지점부터 거리가 똑같이 떨어진 지점을 구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 말 한 장. 이런 도형도 있습니다. 이런 도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공률이 0. 이 녀석은 공률이 양수를 일정하고요. 이 녀석은 공률이 음수를 일정합니다. 양수를 일정하다랑 음수가 일정하다는 뭔 말이냐?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자, 구는 어떤 한 점에 접한 원이 사실은 두 개입니다. 이렇게 접한 면이 있고요. 접한 원. 또 이걸 수직하게 이렇게 접한 원이 있습니다. 두 개 접한 원이 반지름이 같은 방향에 있죠. 그래서 양수고요. 이 말 한 장 모형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접한 원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요 지점에 접한 원, 하나는 이렇게 접해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얘는 서로 반지름이 다르죠. 그래서 공률이 음수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공률이 일정한 세 가지 도형을 들 수 있는데요. 딱 봐도 얘와 얘는 무한합니다. 크기가 무한해요. 얘만 유한하죠, 크기가.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우주의 모양은 구형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우주의 모양은 구형이고, 그럼 우주는 왜 휘어져 있을까? 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사실 크게 고민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 이거 사실 배웠죠.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물질은 시공간을 휘게 한다고 했죠. 여기서 착안해서 그래, 우주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건 다 물질 때문이야. 그리고 이거를 나타내는 식을 하나 만듭니다. 이게 아인슈타인 방정식이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자, 요게 물질이고요. 물질은 왼쪽, 좌항은 시공간의 휘입니다. 즉 물질은 시공간을 휘게 한다 라는 걸 만들고, 이걸 토대로 우주의 모양을 유추하는 방정식을 만들고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뭐냐? 물질이 있고요. 물질이 시공간을 휘게 하죠. 근데 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원래 이런 공간이 있는데 물질 여기다 툭 놓으면은 이게 이렇게 싹 하고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죠. 휘어진다고 했죠. 근데 이제 물질이 그득그득 차 있잖아요. 그럼 휘어지다 못해 이게 어떻게 해요? 수축하겠죠. 이 식은 우주가 수축함을 이야기합니다. 왜? 물질이 시공간을 휘게 하고요. 그 시공간이 휘어짐의 결과는 수축하겠죠.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했어요? 우주는 정적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수축을 방해하는 P는 어떤 존재가 필요했어요. 이게 누구냐? 우주상수고요.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바꿉니다. R μν 마이너스 2분의 1 RG μν에다가 요거를 더해줍니다. 얘를 더해줘요. 이걸 더해주고요. 무슨 화살표 같은 요 녀석을 우리는 우주상수라고 하고요. 우주상수의 역할은 뭐냐? 우주를 팽창시키는 요인입니다. 우주상수는 우주를 팽창시키는 요인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주는
수축시키는 요인과 팽창시키는 요인으로 인해서 휘어졌지만 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이 뒤에 이제 누가 나타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블 아저씨가 나타나죠. 허블 아저씨가 나타나서 아니에요. 우주 팽창해요.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슈타인 형이 그러면은 이게 내가 임의로 만들었지만은 실제로 존재하겠구나.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크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팽창시키는 요인이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건 없어요. 그래서 진공 에너지다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뭐 암흑 에너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직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우주를 팽창시키는 요인은 있다라는 것 정도만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조금 공부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겠어요? 되게 진짜 압축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우리가 지구과학 1에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요. 좀 그 스토리가 조금 더 탄탄하게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 토대로 공부하시고 궁금한 내용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